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는 무엇이 될까요?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양강 후보의 지지도가 그야말로 접전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샤이 표심이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대선 판세가 워낙 접전이라 손에 땀을 쥐고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누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신민영 앵커도 투표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전 사전 투표하려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투표를 하면 이건 샤이 표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샤이 표심이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숨어 있는 표도 있겠지라는 이제 이 정치권의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간밤에 더 큰 이슈가 터진 게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거든요. 네. 단일화가 이제 결정이 됐고 아침에 잠시 뒤에 이제 발표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이번 대선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이슈가 계속 터지기 때문에 네. 샤이 표심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샤이 표심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영어로 표현을 한 건데 샤이, 수줍어하다. 누군가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투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을 이제 숨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 사이에 여론조사는 상당히 오세훈 후보가 격차를 많이 벌여놓은 상태인데 네. 실제 개표를 해보니까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숨은표가 있었구나, 한명숙 후보의 숨은표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숨은표가 아니라 그 당시 여론조사가 집 전화, 유선 전화만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무선 전화, 휴대폰 전화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던 원인이었기 때문에 네. 굳이 말하면 샤이 표심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 있는 표심이라기보다는 뭐 정치적인 주장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실체는 없다고 짚어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선이 초박빙 양상일 때 네. 특히 부동층과 다른 개념인 샤이 표심의 값어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약간 샤이 그러니까 솔깃하는 겁니다. 샤랄라도 아니고 예. 샤이 뭐가 수줍을까? 뭐 때문에 말 못할까? 그러니까 이제 좀 쫓아가고 있는 치고 있는 후보들에게는 걱정하지 마. 우리 샤이 표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야. 예. 그러면 지지층들이 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게 없다면 그대로 이대로 가면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때문에 정작 투표하겠다고 마음먹은 유권자들도 투표소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네. 샤이 표심이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겨. 이럴 때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상당히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앞서가는 후보는 뭐냐면 안심하면 안 돼요. 네. 상대방은 경쟁자는 샤이 표심이 있으니까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앞서가고 있는 후보니까 나 하나쯤 안 가도 이기겠지 생각할 텐데 샤이 표심이 있으니까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빨리 나와서 신민영 앵커도 사전 투표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사전 투표 때부터 나와서 빨리 투표하세요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 샤이 표심을 빌미로 해서 이기는 후보, 앞서가는 후보도 결집을 할 수 있는 이 또 빌미가 될 수 있고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는 후보 또 약간 살짝 뒤지고 맹축해 가고 있는 후보 모두에게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독려할 수 있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반면에 샤이 표심이나 샤이 유권자가 판세를 좌우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상반된 의견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선거 또 정치 분석을 한 30년 이상 경제도 관련해서 이렇게 쭉 관련된 업무를 해왔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뭐 역사적으로 샤이 표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랬던 또 결정적인 이유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만 하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정작 나중에 개표를 했을 때는 트럼프가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화들짝 놀라면서 여론조사 실제 선거 결과와 다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이제 샤이 트럼프 이야기가 나왔고 심지어는 CNN 같은 곳에서도 TV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압도적인 거예요. 에이 트럼프 안 되겠다. 막말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작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럼 실제로 이게 샤이 표심이 몇 %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어떤 세대가 샤이 표심 이건 알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 샤이 이재명만 있느냐? 아, 샤이 윤석열도 있어요. 이렇게 또 네. 나오거든요.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샤이 윤석열, 샤이 이재명 다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 후보만 유리하다고 힘든 것이죠. 네, 한편 샤이 표심만큼이나 주목되는 것 개미 표심입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에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1,000만 개미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자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뒤바뀐 또 세제 공약을 내놓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샤이 표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미 표심. 예. 뭐 우리 요즘에 무슨 어린이를 덧붙인 그런 표현 잘 안 쓴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주린이 분들은 네. 정말 이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선에서 누가 되더라도 주식 시장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두 후보 모두 이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아주 강력하게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하반기 지금 뭐 왜 주가 많이 안 올라가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변수 때문에 상당히 또 고심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조금 이런 국제 정세나 유가 또 미국 연준의 긴축 등도 조금씩 사정이 나아지고 우리도 적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대선 주자들의 이 정책이 누가 당선자가 되든 간에 네.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후보 간에 살짝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까지 간다. 정말 이대로 가면 좋겠어요. 코스피 5천.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대체적으로 기업 쪽에 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 활성화, 그래서 윈윈 전략으로 가자. 특히 이제 두 사람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큰 건 이제 이 세금과 관련된 건데 네. 이재명 후보는 증권거래소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또 평가가 엇갈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사실은 주식 투자를 더 활성화하겠다라고는 의지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을 국내 주식 투자의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을 하겠다. 그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큰손 투자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말 그대로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대선이 어떤 후보의 정책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하반기에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주식시장은 구조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은 대선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판세를 읽기 어려운 선거도 드문 것 같습니다. 정치 교체냐, 정권 교체냐, 어느 구도에 더 많은 유권자들이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대선 둘러싼 정치권 상황과 남은 변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